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국가정보원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릴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신문이 예측하기로는 김정은이 빅딜을 수용하지 않는 한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 김정은의 속국이 되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이 4일 올해 안에 미북 실무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 그러니까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죠. 이 스톡홀름 접촉을 통해서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만나서 본격적인 합의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 바 있어서 쌍방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절충에 나서려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당 측 간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김정은이 12월 미북 정상회담을 정해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미북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 예상되는 3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지난 10월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예측한 바 있죠. 또 김정은이 11월에 열리는 한아시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직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면 지난 10월 2일 날 발사했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 이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북한 동해 심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고요. 전폭은 한 7m 정도 되고 전장은 한 80m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이 신형 잠수함이 마무리 건조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의 분석 및 예측 능력이 우리 신문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는 이미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감싸고 돌기에 바쁘고요. 심지어 정부의 하수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하고 주한미군의 북한에 대한 판단도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우리 국정원이 대북 편향적이라는 거죠. 이런 국정원을 믿고 우리 안보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동향 등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판단도 자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은 4일에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의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미북 간 실무회담과 함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분명한 것은 북중 정상회담하고 미북 정상회담은 한 끈에 엮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난 10월에 열리기로 했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미북 간 실무회담 좌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요구를 북한이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10월 29일 날 우리 YT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단독으로 했어요. 시진핑, 김정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 여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도 266탄에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북 간 실무회담의 한계를 아직도 우리 국정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아젠다는 소위 빅딜로 표현되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죠. 미국은 이 요구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빅딜 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 외에는 결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김정은만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실무회담을 100번 열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요. 소용도 없는 거죠. 북한이 파견한 실무회담의 대표한테는 오직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밖에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게 한계입니다. 아니, 북한의 실무회담 대표가 어떻게 CVID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미북 간 실무회담이 잘 진전된다면 이런 단서를 달면서 미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미북 간 실무회담이 잘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할 리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할 것 같았으면 진즉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김정은의 결단 없이는 절대로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실무 협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남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공언했던 온 연말 2019년 12월 이 협상 시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정면 충돌로 가느냐 아니면 러시안 룰렛처럼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위협에 굴복하느냐 이 선택만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갈 경우 북중 정상회담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에 지금 중국이 휩싸여 있는데요.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한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중 정상회담을 결코 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연 후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절대 안 한다든지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모든 것을 중국이 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북중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신문이 맞는지 국정원 분석이 맞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또 하나, 국정원은 북한의 잠수함 건조 완료와 함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국정원의 분석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는 완전히 매치되지 않습니다.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 도발은 기존의 미사일 도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도발입니다. 만약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실제 논의된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SLBM을 이번에 건조가 완료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백지화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다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 북한이 그런 도발까지 간다 그러면 미국의 응징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도할 겁니다. 북한이 그런 도발을 감히 감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신문의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CVID 개념의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간 실무회담은 결코 순항할 수 없습니다. 또 열려봤자 결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VID도 아닌 낮은 차원의 미북 협상,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협상을 추구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또한 아주 낮습니다. 단 미북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린다는 건 뭐냐? 김정은이 미국의 빅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을 때만 가능할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 없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할지라도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북한과 중국 간의 충분한 예비 접촉을 거쳐가지고 김정은의 결단이 내다 보일 때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정원 예측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력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이런 말을 했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TEL,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4일 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ICBM을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TEL로 싣고 가서 다시 발사대를 거치하고 발사했느냐, 아니면 TEL 위에서 직접 발사했느냐의 문제를 두고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이 TEL로 ICBM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TEL 위가 아닌 지상에서 다시 발사대를 거치했다 그러면 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고요. 국정원도 이와 비슷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류에 국방부 장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정경두 장관도 4일 국회에서 1일에 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TEL에서 ICBM으로 발사할 수 있느냐, 이런 야당 의원의 수차례 질의에도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대신 이런 말로 대신했죠. 군에서는 이동식 발사대냐, 고정식 발사대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 실장은 안보실장 위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답변하시는데 이 모든 걸 고려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TEL의 기본적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TEL을 움직여서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발사체를 쏜 게 아니라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이용해서 발사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을 감쌌죠. 북한이 TEL 위에서 바로 쏘지 않고 거치대에서 쏘았으니까 정 실장 답변도 틀리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그야말로 봉숭학당에서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EL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고정된 발사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사할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곧바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EL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TEL 위에서 발사했느냐, TEL 위가 아니라 발사 거치대를 통해서 발사했느냐, 이건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항도 아닙니다. 초점이
TEL 위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TEL로 운반해가지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발사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의 TEL 관련 판단은 북한 편들기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TEL 미사일 발사의 위험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고정 거치대를 세우고 거기에 미사일을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성에서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TEL을 동굴에 숨겨놨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발사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위협 강도도 커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고정식 발사되냐, TEL 발사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TEL에서 위에서 쐈느냐, 아래에서 쐈느냐,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또 국정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안보마저 이념이 휩쓸려 가지고 스스로 북한의 공격 역량을 축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서훈 국정원장도 TEL에서 내려서 거치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한 것도 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만은 이렇게 좌파 친화적 안보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그야말로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저 위태롭게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찌 TEL 하나만 북한 친화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12차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방사포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고요. 우리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북한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그뿐입니까? 그 미사일들이 우리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발사한 미사일들 다 사거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작 북한은 우리 한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공언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김정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고요. 김정은의 뜻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 등 이런 고위층들의 생각은 북한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이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변변하게 대응 하나 못하는 나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은 전혀 도외시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걸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왜 대한민국을 저렇게 철저하게 무시합니까? 금강산의 남쪽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수시로 대한민국이 대통령까지 능멸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을 냉혹하게 대하고 마치 원수 대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저들이 다 대한민국을 다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에 멱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완전히 코가 끼었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이미 저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시켰습니까? 누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같은 허접한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가
하찮게 보는 나라로 변질시켰습니까? 바로 북한을 상전대하듯 스스로 북한 앞에서 의리대기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것도 나라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의 모습입니까? 오늘 화이트타임스 논평, 정말 한심한 국가정보원, 그리고 더더욱 더 한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생각해 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요, 김정은이 빅딜을 수용하지 않는 한 가능성 없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고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순탄하지 않으면 가능성 희박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김정은의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